자, 서울 양천고 1, 2학년 학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모님들과 학습에 대한 지원 전략을 할 건데요. 일단은 입시 전반과 학생부 수능에 대한 전략 중심으로 진행할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위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아, 참. 제가 전문 유튜버가 아니라 이래요. 잘 조작을 못해. 네.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네. 박중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나눌 거고요. 여기 제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기 가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실 만한 자료들이 좀 있으니까 거기 참고해 보시되, 좋아요, 구독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보기엔 뭐 저는 돈 벌긴 틀린 것 같고요. 그냥 뭐 광고는 붙는데, 네, 뭐 한 2, 3천 원 버는 것 같아서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댓글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드릴 말씀이 이 PPT와 그다음에 입시 자료들 제가 글씨를 굉장히 못 쓰는데 컴퓨터에 쓰니까 더 못 써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해가 더한데요. 요거 파일 형태로 제가 학교에 보내드릴 거거든요. 학교에 보내드릴 거니까 나중에 담임 선생님께 자제분 보고 USB 주셔서 가서 받아오라고 담임 선생님한테 달라 그러면 아마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유튜브 채널은 유튜브에는 그 댓글을 좀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래서 질의응답도 좀 해주시고 요거 학교에서도 보시겠지만 제가 그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질의응답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료 필요하시면 자료 요청하시면 제가 거기다가 클라우드 연결해 놨으니까 자료도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튜브 제공 파일이라고 있는 거 누르시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고 글씨 못 쓰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럽게 못 써 진짜. 자, 해서 저는 진행을 이렇게 할 박중서고요. 오늘 요 세 가지 가지고 진행할 텐데, 고등학교 2학년들이 내년 11월 17일에 시험 보시잖아요. 그리고 1학년은 11월 1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거 8월 31일 날 확정 발표 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별일 없으면 이때 볼 겁니다. 그래서 한 520여일 남았고, 한 880여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자제분들 도와주셔야 될 것들 제가 좀 준비하는데, 일단 공부를 잘하는 아이하고 못하는 아이가 있다라는 거. 근데 공부를 잘한다라는 건 이건 성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적이 좋아도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내리막길을 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지혜롭게 잘하자. 우리가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공부하자.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일단은 목표가 뚜렷해요. 목표도 뚜렷하고 오답노트도 잘 만들고 계획표도 있고 자투리 시간에 복습하고 독서하고, 가장 중요한 건요,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첫째 아들이 올해 대학을 갔어요. 작년에 고3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재수하지 않고 바로 가서 정말 다행인데, 아무튼 그 아이들의 친구들을 보면 똑같이 다들 학교 공부에 굉장히 충실해요. 걔네 친구들 중에 학교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고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리와 개념을 배울 수 있는 곳이 학교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하고 다른 거 인강이나 학원 그런 건 보조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찍는 거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아들 데리고 임상실험 다 한 거예요. 자, 근데 반면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시험 볼 때 이런 거 언제 배웠나 싶대. 지는 배운 적이 없대. 그러면서 이러는 거 있죠. 야, 숙제 했냐? 우리 숙제가 있었어? 나 시험 공부는 못했는데 우리 시험도 있었어. 도대체 일정을 몰라요. 기말고사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 내야 될 수행평가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일정들을 다 계획표에다 작성을 하는 거예요. 다 기록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 맞다래.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계획표는 자기 공부에 대한 계획도 있는 거지만 자기 일정 관리 역할을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시험 볼 때 아는 거 세 개는 꼭 나오죠. 학년 반 이름은 절대 틀리질 않아요. 그리고 목표를 1등으로 밥 먹는 걸 상당히 즐겨하죠. 그래서 제가 어떤 여학교 가서 식사 시간 5분 전에 찍었는데 이러고 앉아 있어요. 아니 우리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제분들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 PPT 제가 드리는 이유가 자제분들 보여주면서 얘기하시라는 얘기예요. 뭐 틀어놓고 같이 보셔도 되고. 네. 그래서 우리의 절대 목표는 대학 가시는 거잖아요. 뭐 다른 데도 아니고 양천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거 아시죠? 2년제와 4년제 대학의 인원수가 지금 수험생보다 8만이 많아요. 무슨 얘기야? 대학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네, 우리 모두 다 대학생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하고 자제분들 그 절대적인 원칙을 잊지 말자. 밥 먹으러 학교 가는 거 아니다. 스마트폰 분명히 방해가 된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게임 때문에 문제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게임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SNS, 뭐 유튜브도 좀 비슷한 마찬가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웹툰이래요, 웹툰. 아니 뭐 보지 말라는 거 아닌데 대학 가서 보란 얘기야.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면 텍스트만 있는 문장을 잘 읽질 못한대요. 난독증이 온대요. 그림이 없으면 그 문장을 이해를 못한대. 그러니까 국어지문을 막 몇 번씩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좀 아이들하고 심각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하루 날 잡아서 그냥 막 화내고 막 싸우고 그러면서 뺏지 말고. 그래서 저희 아들들도 스마트폰 없었어요. 이제 저희 첫째도 올해 사줬어요. 올해 3월 달에, 2월 달에 붙자마자. 그래서 정시로 갔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네, 그 사과상표, 네, 사과상표로 막 이어폰, 막 시계, 뭐 핸드폰, 뭐 아이패드, 막 아주 그냥 떡칠을 하고 다녀요. 거기 직원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다녀도 뭐 과잠바 입고 지 원하는 대학 가갖고 좋다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게 제일 부러워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중학교 때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렸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보상 받아야죠. 그쵸? 그래서 좀만 참고 견디면 한 520일, 880일만 참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한번 심각하게 얘기 나눠보세요. 그래서 공신폰 써도 돼. 그러니까 정 필요하면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적 떨어지면 일단 외부에 탓을 돌리고 학원을 바꾸는 게 일이죠. 네. 뭐 학원만 바꾸면 성적 오를 줄. 그럼 요번에 한번 여기 가보라 그러세요. 축지 비행수를 알려주는 10차원 운동본부라고 도사를 양성하는 학원이래요. 축지 비행술은 기본이고요. 공중 부양술도 한, 네. 홍길동을 양성한대요. 아우, 제발.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하는 습성이 이렇대요. 아, 공부하기 싫다. 30분부터 해야지. 헐, 34분이네. 그럼 정각 때문에 해야겠다. 미친 8분이네. 그럼 30분부터 해야지. 헐, 34분이네. 그럼 정각 때문에. 하루 왼종일 이 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공부 한자도 안 하고 아, 피곤해. 그러고 엎드려 주무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루는 습성이 있어요. 미룬다. 이 아이들은 미룬다. 지금 해야 될 걸 뒤로 미루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남 탓으로 미뤄요. 전 이건 아닌 것 같아. 자기를 먼저 분석해 봐야 되고, 우리 지금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 논리적으로 좀 자꾸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물론 복창이 터지시지. 저도 작년에 저희 아들 고3 수험생이었을 때 정말 싸우기도 싸우고 막 진짜 복창 터지는 일도 많았고 막 심란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 마음을 정말 10분 이해, 10분이 뭐야? 정말 거의 100%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실 때 좀만 참으시고 아이한테 논리적으로 자꾸 이래서 이런 거야.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런 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님들 이런 것도 좀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 제 거 활용해도 되지만 저희 이투스 밴드도 있어요. 그 이투스 밴드 지금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학부모 밴드거든요. 여기 가셔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도 좀 하시고 자료도 받으시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이번 6월달 거 1학년들 저희가 가채점한 거 성적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각 등급 컷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자제분이 원점수로 국어 그 다음에 수학 몇 등급인지 확인해 보세요. 계략적으로 자 이걸 확인하신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할 건 뭐냐면 만약에 모르시면 지금 잠깐 멈췄다가 자제분한테 물어보고 나서 이거 뭐 뭐라고 할 거 아니야. 너 혼내줄 게 아니라 이거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래. 그러면서 네 배치표 확인해 줄게.
그러면서 아 엄마 뭐 이거 요번 건 내 실력이 도대체 내 실력은 언제 나오는 거야? 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점검해 보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가만 있어. 아 가만 있어 봐. 아 이번에 서울은 시험을 안 봤다. 그쵸? 맞아. 1, 2학년은 시험을 안 봤다. 그래요. 어 근데 제 생각은요. 제가 지금 잠깐 근데 녹화를 끊을까 하다가 뭐 그냥 하자 그랬는데 뭐냐면 저는 따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은 경기도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안 봤거든요. 근데 전 따로 봤어요. 그래서 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분명히 좋은 성과 나올 거야. 그래서 9월 달에 확연하게 성적이 달라질 거야. 봤으면 좋겠어요. 보시고 점수 매겨 보시고 원점수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원점수로 총점으로 상위 누적이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몇 점이니까 전국에 몇 퍼센트구나. 이 퍼센티지라는 건 뭐냐면 지금 1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 대충 한 44만 명이거든요. 그럼 44만 명 중에 1%라고 그러면 4,400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등수가 되는 거니까 전국에 요 정도 등수면은 뭐 이과로 얘기하면은 아주 괜찮은 위치한 가죠. 그러니까는 등수도 한번 확인해 보실 겸 해서 한번 시험 보시죠. 뭐 이번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네. 아니면 기말고사 조금 아직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번 주 주말에 보는 것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학년도 보시고 나셔서 등급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몇 등급인지 등급 나오는 거 한번 6월 달에 왜 서울이 안 봤을까? 네, 좀 그러네요. 자, 그다음에 아이고 잠깐 제가 그랬죠. 제가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겁나 버벅거려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뭐 영상미라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풀어보시고 등급들 확인해 보시고 2학년도 풀어보시고 만점 대비 상위 누적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로 문과 거, 이과 거. 그래서 제가 정리했으니까 꼭 한번 좀 진짜 당부. 저희는요 1, 2학년 때 안 보던 뭐 지역에 따라서 보고 안 보고 그런 게 있었지만 항상 전 시험을 봤어요. 모의고사. 저는요 진짜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수능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당부드리는 거야. 저도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그래서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한번 짜서 작전을 한번 짜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등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3월달 등급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3월달 등급 확인해 보셔서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뭐 6월달 것도 이번 보시고 나면 제가 아까 등급 마련해 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대학들은 어딘지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되 요거는 순서는 국수, 영탐, 탐구는 한 과목 기준이고 잘 본 거. 그래서 개략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등급 정확하게 계열이 조합이 안 맞으시면 등급 합이나 평균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아주 개략적으로 이거는 아주 저질적인 배치표예요. 정확한 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제가 오늘 부모님들한테 숙제를 6개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위한 숙제 4개. 그러니까 부모님들 하시라는 숙제는 아니에요. 자제분들하고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자제분 숙제인데 부모님이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수능을 위한 숙제 2개,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입시를 위한 숙제 4개 이렇게 드릴 거예요. 자,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요 입시를 위한 숙제 4개 중에 첫 번째 숙제 마지노선 대학 정학이거든요. 마지노선 대학. 마지노선 대학 정하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지금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요 정도 나왔다. 3, 4등급 나왔다 그러면 수시는 한 요 정도예요. 이 정도로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딱 보시면서 우리 그러면 한 가천대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공부하면 어때? 엄마, 날 뭘로 보는 거예요? 저 인하대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러면 선생님하고 얘기해보고 이번 모의고사도 보고 저번 모의고사도 보고 지금 양천구에서 내신 등급도 아시니까 보신 다음에 확인해 보셔서 마지노선 대학을 한번 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마지노선 대학은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 그 대신에 널리 알리셔야 돼요. 우리 아들은 지말로 인하대가 마지노선이래. 그리고 아들도 막 학교 막 친구들 다 얘기하고 막 옆집 아저씨 막 뒷집 아줌마한테도 막 다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텐션이 유지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쳤나봐. 내가 지금 얼굴책을 보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배그 할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상위 누적도 대충 몇 퍼센트면 어느 정도 상황이다라는 거 아주 계략적으로 해서 올려놓은 거니까 그냥 이 정도 감만 잡으시면 돼요. 이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 그래서 학년별로 이렇게 진행하시되 제가 오늘 첫 번째 숙제 드렸잖아요. 우리 지금 2학년 친구들 가장 중요할 때이거든요, 지금이.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숙제 아까 마지노선 대학 정하기 말씀드렸던 겁니다. 첫 번째로 뭐 진행하시고, 이런 거는 내년에, 이제 내년 후년에들 하시면 되고, 뭐 1학년은 자기소개서가 없어져서. 근데 제가 1학년 학부모님들한테 잠깐 여쭤볼게. 자기소개서 없어진 게 학생들한테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뭐 독까지는 아니지만 플러스 요인일까요? 마이너스 요인일까요? 제가 보기엔 마이너스예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요 그래도 좀 덜 귀찮아졌고 뭐 이렇게 뭐 하라는 거 적어서 전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많고 전형이 복잡할수록 입시 결과는 낮아져요. 내신이 낮아진다고. 수능 점수도 낮아진다고. 이것저것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하나 줄어들어서 1학년 학생들은 좀 소명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할 것 같아요. 뭐 어디서는 얘기로 그냥 촬영식 면접? 그래서 파일을 학교로 보내라? 그게 자기소개서랑 뭐가 다르지? 네. 그래서 1학년들은 이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니까 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신경을 좀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에 대한 어떤 평가나 아쉬웠던 점을 적어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쪽에 좀 방점이 찍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촬영 면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처럼 촬영해서 학교로 보내는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얘는 중학교 1학년 전교 1등인데 넌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니? 중학생이니?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니? 너 의사 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는 선생님 꿈이 없는데요. 나중에 꿈이 생겼을 때 공부로 잘못 발목 잡힐까봐 그래서 공부해요. 꿈 때문에 공부 때문에 꿈에도 도전 못할까봐 그래서 공부하는 중이에요. 아니 그러면 꿈이 없어서 공부가 안 된다는 핑계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꿈이야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가요? 전 진짜 아닌 거예요. 저희 아들도 그렇게 막 가고 싶어 하더니 원하는 데 갔는데 딱 2달 좋아. 지금은 또 어려워. 뭐 대학 공부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뭐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또 고민을 하더라고. 뭘 어떻게 다녀야지? 너무 많이 힘드냐?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진짜 인생의 손톱만큼인데 이 손톱만한 거에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무슨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좀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노력하는.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입시 3개년치 정리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학년들은 11월 17일, 그 다음에 1학년들은 11월 16일 예상되고, 여기 있는 것들 그냥 다 읽어보시면 될 거니까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릴 거예요. 빨간색만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일단 수원에 지수로고 상학함수가 들어가서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것 때문에 탁 걸리나 봐요. 그러니까 공통수학 자체가 뭐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서 딱 걸리니까 수학을 자꾸 포기하나 봐요. 근데 뭐 남학생들은 좀 덜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수학 포기하는 아이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대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시죠? 대세니까 따르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 수학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진짜 학교 수학 선생님이 너는 수학 포기하고 그 시간에 국어나 영어 공부를 해라. 과학 공부하는 게 낫겠다. 라고 얘기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수학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수학은 한 문제라도 더 맞으면 아니 수학이 어려워서 포기하겠다 그럼 지수로고 생각하면서만 포기해. 다른 건 풀어 그냥. 그래서 꼭 좀 했으면 좋겠고 학추 대세잖아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거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보증을 서주시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그리고 또 인원수도 늘어났어요. 3.5배나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물론 성적이 좋은 아이들한테도 기회가 되지만 성적이 향상되는 이런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그러니까 올리면 돼. 그래서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도 좀 잘 듣고 선생님하고 호흡도 좀 잘 맞추고
그렇죠? 그리고 의치안이 대폭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고 있죠. 뭐 당장 작년에만 해도 4,800이었는데 올해 약대까지 생기면서 6,400명, 3.5%가 의치안 수약으로 빠지죠. 그러면 이거는 그쪽 가는 아이들한테도 의미가 있지만 나는 그냥 이공계나 난 문과인데 그래도 의미는 있어요. 그 아이들이 빠져나가 주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생겨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다. 열심히만 하면 그렇게 나쁠 거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지금 내년서부터 이제 좀 바뀌면서 2학년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1학년들이 자기소개서 폐지되고 학생부가 많이 빠져요. 논술도 더 축소되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있지만 근데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입시의 특징. 네. 만약에 대통령이 이제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입시는 꼭 한번 건드린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폐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학생부도 어떤 식으로 다시 좀 개편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이런 상황이다. 큰 변화는 없지만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내년에 지자체장 선거도 있어서 교육감 선거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좀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대입이 수시 정시가 있는 거고 수시에는 이런 것들이 네 가지의 전형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수시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지금 정시가 늘어나면서 수능 최저가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수능 최저가 없었던 대학들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수시를 준비한다 그러면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럼 무슨 얘기지? 수시와 정시는 별개가 아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1, 2번 일반고 친구들이 많이 쓰고 2, 3번은 특목고 친구들이 많이 쓰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겹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세련된 게 뭐냐면 일반고 친구들과 특목고 친구들이 같이 쓰니까 일반형과 탐구형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직관적으로 보세요. 일반형이 일반고한테 유리할까요? 탐구형이 특목고한테 유리할까요? 빙고. 저는 설명에 그냥 좀 가볍게 하거든요.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그냥 마음 푹 놓으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보시면서 릴렉스 캄다운 테이크 잇 이지. 그래야 머리가 잘 돌아가요. 심각하게 보면 머리가 잘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요거는 수시에서 다 떨어져야 정시를 쓸 수 있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혹시 저희 어떤 분들이 저는 정시에만 올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정시에만 올인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내신 기간에 놀아요. 저 내신 기간에 수능 공부할 건데요. 그런 정신 상태였으면 내신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유가 생기면 쉬고 놀잖아요. 뭐 쉬고 노는 게 나쁜 거 아닌데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시 정시를 같이 가는 게 맞고 그렇게 해서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수능의 베이스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내신 공부 열심히 한 아이들이 수능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저는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시 썼는데 납치당하면 어떡해요. 정시가 정말 잘 나오면 그래요.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저희도 정시로 갔는데 저희도 수능 보고 나서 그래도 수시 써놨으니 다행이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수시 정시는 같이 쓰되 그러면 정 납치될 거가 우려되시면 면접이 있는 전형을 쓰시면 돼요. 면접 안 가면 돼. 수능 이후에 있는 걸로. 논술 안 가면 되잖아요. 잘 보면. 그런 거 위주로라도 꼭 써보시라는 얘기고 저는 오늘은 그냥 학종 탐구랑 일반형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 정시가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의 추세고 자, 제가 한 대학교를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이 대학교에서는 닷땡땡과 탐땡땡 인재를 두 개로 나눠서 학종을 뽑아요. 근데 이 닷땡땡땡은 교과 영역을 50을 보는데 탐땡땡은 80을 봐요. 그래서 얼핏 보면 얘가 좀 내신의 역할이 있는 일반형인가? 이런 생각, 비교과를 좀 덜 보니까 이게 일반형인가?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이 대학교의 학종 가이드를 열어보면 닷땡땡땡은 내신 성적, 성적 추이, 교과 성적 계속 성적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탐땡땡은 심화학습 능력, 특정 교과에서의 우수성, 해당 전공 분야의 연계 가능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80은 전 교과가 아닌 거야. 특정 교과, 심화학습에 대한 거죠. 뭐예요? 이게 바로 탐구형이라는 거죠. 이쪽이 탐구형이고 그다음에 이게 일반형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일반고 친구들한테 좀 유리하고 그리고 또 입시 결과를 보면 이쪽이 내신이 좀 더 높고 이쪽이 내신이 좀 낮아진다. 아시겠죠? 실제로 여기에 그 입시 결과를 보면 이 대학은
일반형 학종 딱 순서가 그래요. 교과, 일반형 학종, 탐구형 학종, 그 다음에 논술. 딱 요 순서예요.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같이 보내드리는 자료에 그 입시 결과들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시 결과들 정리해 놓은 거 넣어놨어요. 부모님들도 보시라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딱 순차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좀 높은 똑같은 학과인데 어떤 전형은 내신이 좀 높고 어떤 전형은 내신이 낮다 그러면 낮은 게 약간 탐구형에 가깝다? 그러면 무슨 얘기야? 특목 자사고 애들이 좀 많이 오고 근데 이런 걸 보시면서 아우 내신이 이렇게 낮네? 야 우리도 그럼 이 대학 되겠다 그러면서 써보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쉽지 않아요. 일반고 친구들은 탐구형이 잘 뚫리질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준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학교장 추천 되게 좋죠. 교장 선생님이 보증을 서주시는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보증을 서주시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검증이 약간 느슨해요. 그래서 입결도 좀 낮아요. 입결 뭔지 아시죠? 네, 입시 결과. 자, 근데 이 대학 보니까 더 높네? 무슨 일이, 뭐선 일이 무슨 일이냐면 여기는 최저가 없었어요. 여긴 최저가 없었는데 여긴 최저가 수능 최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최초합은 이거보다 훨씬 높겠지. 추합이 엄청나게 돌아간 거예요. 뭐 2학년 학부모님들 아시겠지만 1학년 학부모님들은 추합 아시나요? 추가 합격. 그렇죠. 이렇게 몇 번 돌아갔느냐. 그 다음 아이 뽑는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돌아갔다. 그래서 제가 양천구의 어떤 전략은 최저를 활용하는 거 아닌가?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좀 최저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일반형 학종들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탐구형 학종들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왼쪽 위주로 좀 노려보시고 그리고 점점 교과 전형과 학추 이런 것들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도 있으니까 아무튼 일반형 학종 적극적으로 한번 써보시고 논술도 해보시는데 논술은 고2 겨울이 딱 좋아요. 고2 겨울 이때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딱 좋은데 단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저가 되게 중요해요.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논술도 아주 재미 보실 거예요. 아주 괜찮은. 그래서 꾸준히라는 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럴 때 잠깐 쉬지 말고 인강을 보면서 기출문제 한두 문제라도 푸는 거 보면서 1시간 정도라도 보면서 좀 꾸준히 감각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제가 학추 설명드릴게요. 이게 올해 학추예요. 엄청 많이 뽑는 거야. 여기 자제분들 가고 싶은 데가 있지 않으세요? 그쵸? 있거든. 근데 이게 작년 학추거든. 아, 진짜 많이 늘었다. 그쵸?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작년까지는 전교권 아이들이 학추를 받았는데, 지금은 전 반권이면 받을 수 있다. 전 반권. 전교권까지 아니고 전 반 정도만 돼도 그래서 한 250명 정원에 한 100명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에서 한 5에서 10명까지도 받을 수 있고 안 받는다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중복 지원도 가능하고 근데 66%가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수능 최저까지 활용하면 학추 받고 수능 최저까지 맞췄어. 이건 뭐 거의 100% 합격 아닌가요? 진짜 면접 가서 춤만 안 추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붙어요. 그래서 저는 학추 잘 활용하시되 좀 학교 선생님들하고 좀 호흡 좀 잘 맞추고 말 잘 듣고 그리고 지금 성적보다도 앞으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성적 좀 조금씩이라도 올려나가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받지 않을까 싶네요. 자, 요거는 자제분들 가실 대학이잖아요. 서울의 상위 15개 대학교 선발하는 비율 정리해 놓은 건데 이거 작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많이 뽑는 걸 주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주 쉬워요. 많이 뽑는 거를 주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올해 고3들 거, 이제 2학년 건데, 1학년 거는 내년 돼야 나와요. 내년 4월 돼야. 그래서 2학년도 보면 많이 뽑는 거 위주로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학추 8%에서 11%로 됐잖아요. 8%에서 11%, 거의 한 4%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한 이 정도 4% 늘어났으면, 이거는 뭐냐면요. 교과 전형 자체 내신은 아마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건 아마 유지될 텐데, 늘어나는 이 4% 때문에 학추에서 좀 떨어질 거다. 예상이 되는 거죠. 여기 늘어난 게 학추에 영향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유지가 되겠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은 내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제가 요거를 자세히 나중에 그 제 유튜브에 짧은 입시에다가 찍어 올릴 거예요.
그래서 뭐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2학년들은 뭐 어느 정도 좀 정해졌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남은 게 있으니까 올라가면서 좀 최선의 노력을 좀 해보시고 1학년은 이제 시작이고 아시겠죠? 중학교 성적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가천대나 뭐 수원대 이런 데가 논술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뭐 적성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논술로 바뀌어서, 저 논술 해볼만 할 것 같아. 뭐, 논술은 누가 붙나 모르겠어. 막 그러시는데, 그런 분들 보면 다 떨어진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면서 그래요. 전 논술 붙는 애 많이 봤어요. 뭐, 저희 아들은 물론 떨어졌지만.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 배치표 만들어 봤거든요. 개략적으로. 근데 이거는 저의 뇌피셜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일단 양천구에서 몇 등급이 수시 몇 등급을 수시로 어디 쓸 수 있는지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학교 선생님이 제일 잘 알지. 학교 선생님하고 얘기하세요. 뭐하러 돈 내고 상담받으러 가세요. 학교 선생님하고 얘기하세요. 수시만큼은 학교 선생님한테 전폭적으로 기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쪽이 교과 전형, 네, 양천구엔 몇 없는, 그리고 일반형 학종, 그 다음에 탐구형 학종 또는 수능 최저가 있으면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도 하시고, 근데 수능 최저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시 정시를 좀 같이 준비해서 가자. 제가 수능 최저가 있으면 많이 내신이 떨어진다. 근데 뭐 떨어져도 한계가 있지. 그렇다고 막 7등급이 고대 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수시로 2월 시키겠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시로 2월 시키겠지. 국수영탐 3개 합 5거든요. 근데 이게 재작년 아이들이 문과가 23만, 문과가 23만이었고 이과가 19만, 작년에 문과가 22만, 이과가 18만이었거든요. 한 17만 되겠다. 네, 조금 더 줄어서. 그래서 17만 정도 되는데 요 아이들 중에 요거밖에 못 맞췄대요. 재작년엔 8.2%밖에 못 맞췄고 작년에는 5.6%밖에 못 맞췄고 작년에 9%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23만 명 중에 8%면 19,000명 아니야? 그러니까 전국에 19,000명밖에 이걸 못 맞춘 거야. 근데 학추야. 거의 붙는다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저 맞추기도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아니 잘 생각해 보면 3개합 5면 3개합 5면 212, 뭐 221, 122 그렇거나 아니면 311, 뭐 113, 뭐 131, 뭐 그런 식으로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 등급이면 정시로도 갈 수 있어요. 뭐 물론 이 대학은 아니어도 서성한 정도는 가지? 그러니까 수시 정시는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나는 정시에 올인해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거야. 잘못된 전략입니다. 정시에 올인하는 건 고3 9월 달서부터 하시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수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뭐 건대 예를 들어 드리면 3,000명 중에 1,900명이 수시인데 최저가 적용되는 거 700명이야. 근데 정시가 1,300명 뽑아 두 개 합치면 2,100명이야. 전체 선발 인원의 65%가 수능이 필요한 전형이다.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 가실 거면 우리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수시에서도 최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부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한양대 뚫기가 제일 어려워 진짜. 아유 한양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숙제 4개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 4가지 숙제 중에 2개는 정시를 위한 숙제, 정시 숙제, 그 다음에 입시와 수시를 위해서 입시와 수시를 위해서 4개의 숙제. 아까 제가 마지노선 대학 정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정시를 위한 숙제 2개. 뭐냐면 개념 정리와 기출 N회독. 개념 정리, 개념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 등한시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출 N회독. 제가 그걸 알려드리려고요. 기출 N회독. 전 이게 진짜 수능 공부라고 생각해요. 저희 학원 친구들도 하고 있고 저희 아들도 작년에 시켜봤고 진짜 수능 공부는 학원 많이 다니고 과외 많이 한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강 많이 듣는다고 성적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출 N회독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기출 N회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는 안 봤지만 6월달 거 1, 2학년 시험지 출력하셔갖고 좀 큰 사이즈로 A3로 크게 하셔갖고 시간 정해서 문제 풀고 전 과목 다 풀고 시험지 사이즈로 풀어보고 시간 정하는데 80분 안에 푼다는 게 아니라 70분으로 스탑워치 맞춰놓고 10분씩 빼는 연습. 그러니까 정시에 올인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정시가 예민한 건데요. 진짜 와인잔 같은 거예요. 이런 연습을 다 하고 막 트레이닝을 계속 그 심지어는 학교 책상이랑 똑같은 걸 집에다도 사놓고 학교 책상이랑 똑같이 딱딱한 그 책걸상에 좁고 딱딱한 데 앉아서 앞에 아크릴판까지 붙여가면서 연습을 했었어요. 저희는.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이 필요한 거고 이렇게 시간을 남겨둬야 진짜 수능 가서 여유 있게 맞출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 과목 다 풀어야 되고 전 과목 다 풀 때 1학년도 마찬가지 국어 100점, 수학 100점, 탐구 50점, 탐구 50점. 그래서 총 몇 점? 300점 만점. 기출문제 풀 때는 300점 만점. 1학년도. 통합사회 통합과 그냥 더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저희 집은 이렇게 안 풀었어요. 저희 집은 늘 확대 복사해서 풀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요런 데다 풀어요. 요런 데다 풀어야 돼. 이런 거에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해야 돼. 실수 안 하고. 그러니까 시험지 사이즈로 시험지에다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수능 때는 연습장을 안 주거든. 그래서 꼭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OMR도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큰 책 팔아요. 시험지 모아놓은 책. 그거 사주시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것 같아. 저희까지는 기출문제 하면 이렇게 비슷한 게 있어서 그냥 출력해서 풀었는데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편집을 새로 했거든요. 시험지들을. 그러니까 그거 사서 푸시는 게 제가 보기엔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OMR 체크까지. OMR 하는데 어떤 녀석들이 시험 시간에 이러고 앉아 정말 제정신 토끼 그리고 앉아있고 어떤 놈은 피카츄 그리고 앉아있고 그래서 채점을 하셨대 선생님이 피카츄 4점 토끼 7점 그래서 혹시 자제분 그린다 그러면 토끼 그리를 하세요 7점 나오니까 자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OMR 체크까지 컴사로 제대로 하고 보고 나면 뭐 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오답 분석 시험지를 만드세요 오답 분석 시험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틀렸잖아 지금 틀렸잖아요 근데 왜 틀렸냐? 아, 이게 내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요게 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요게 틀렸구나. 요걸 잘못했구나. 아, 위치가 아니라 방식이구나. 이런 걸 다 찾아내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몰랐던 비음화라던가 유음화에 대한 개념을 여기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걸 오답 분석 시험지라고 해요. 시험지에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 뭘 좀 알아야 그래야지 시험도 보는데 근데 약간 물론 개념 공부하고 문제 푸는 것도 좋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시간이 없을 때는 문제 푼 걸 가지고 개념 정리하는 걸로 가도 괜찮아요. 문제 가지고 개념 정리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기출 N회독이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실전대로 푸시고 원점수 대비 가능한 대학과 학과 매번 확인하시고 오답 분석 시험지 만들고 요 만든 시험지를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계속 복습을 하는 눈으로 계속 그러면서 낯설지 않게 만들고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 자신 있다 싶으면 2차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권씩 사는 게 좋겠죠?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되니까 뭐 그때는 컴사 안 해도 되고 OMR 안 해도 되고 시간 안 정해도 되고 그냥 뭐 그냥 문제 풀듯이 그냥 풀면 돼요. 그럼 뭐 다 맞겠네? 또 틀리거든. 그래서 아 이번엔 또 뭐가 틀렸지 하고 확인해 보면 거의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 시험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제분들하고 얘기 나눠보세요. 그리고 풀고 나면 이렇게 해서 배치표 확인해 보세요. 원점수로 대충 어느 정도 대학 가는구나. 지금 어느 이 정도 상황이니까 이 정도 대학 가겠다. 근데 부담스러우실까봐 제가 220점도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럼 됐지 뭐. 그죠? 네. 제가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자제분들 슬럼프에 빠졌을 때를 대비해서 180점까지도 준비를 좀 했어요. 잘했죠. 그러니까 좀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뭐 맞는 거 아니고 그냥 대충 아들 야 너 아까 저기 인하대를 마지노선으로 간다며 야 근데 인하대 택도 없다 야 어디 뭐 저희 천안인데 어떡할래 이런 얘기하면요 집안 분위기가 싸해져요. 그게 공부하라고 잔소리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야. 그래서 써먹으시라고요. 여기 옆에 있는 거 요거는 영어 평균 등급.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자, 학종평가의 중요도를 설문조사한 건데, 제가 여기다 회색 처리한 거는, 1학년들은 빠지니까 이제 안 해요. 그리고 교사추천서랑 고교 프로파일은 아예 없어졌고,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래요? 지원학과와 관련된 교과 성적, 진로 연계 학업 역량. 그러니까 어떤 목표에 대한 걸 갖고 나나 공대 가고 싶다. 그런데 좋은데, 공대에서도 뭐 건축 계열이다, 기계 계열이다, 화생 쪽이다, 뭐 문과 간다. 문과 가면 뭐 어문 계열이다. 뭐 계열만 정하셔도 의미는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어문 계열 갈 거면 무슨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야? 국어, 영어. 그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열심히 관리를 해야지. 이해되셨죠?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혹시 1학년 학부모님들 모르실까 해서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교과라는 게요, 보통과 전문이 있고, 전문은 특성화고나 특수목적고, 특목고에서 주로 하는 거고, 이거 보시면, 대부분, 요런, 공통이나 선택만 등급이 나요. 이렇게 등급이. 3학년 돼서 진로하면요, 거의 성취도만 나요. 무슨 얘기야? 성취도가 나오는 3학년 때는 내신의 급반등은 어렵다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3학년 때 그런 어떤 기적이 일어나진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1, 2학년 때 내신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뜻. 되셨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건 교과가 아니니까 비교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걸 뭐 스펙 얘기를 하죠. 스펙은 제대로 된 용어가 아니고 비교과라고 하시는 게 맞고요. 비교과도 그것도 정확한 용어가 아닌 거예요. 이쪽이 교과니까 교과가 아니니까 그냥 비교과 하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1, 2 때 교과 성적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교과 성적을 쉬운 말로 내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신 성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비교과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교과와 비교과를 다 보니까 종합전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선택 과목들이 있고, 그냥 일반 과목들은 이렇게 등급이 나오는데, 진로 선택 과목들은 나중에 이렇게 등급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단위수, 원점수 이런 것들 혹시 모르실까봐 정리해 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에 대한 개선 사항이고, 지금 2학년들은 그래도 3학년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1학년이죠. 엄청 빠졌지. 그리고 2학년도 전에 비해서는 많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미기재는 아예 학생부에서 삭제된 거고, 미반영은 써주긴 써주시는데 대학교로 데이터가 전송될 때 그 부분이 블랭크 처리가 된다는 뜻? 그런 거 따지면 1학년은 뭐 쓸 게 없네. 그쵸?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물어봤지. 아, 어떡해요. 아, 그래도 좀 있어. 아직 뭐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일단 성적 올라가는 거 중요해. 성적도 물론 중요하고 등급도 중요하지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모습이 되게, 아, 그래, 습자로 똑같네요. 올라가면 돼. 그러니까 또 원점수가 오른 것도 의미는 커요. 이거는 등급이 오르는 것도 물론 좋지만 등급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원점수 아까 나오잖아요. 원점수가 기재된 원점수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등급 올리는 건 쉽지 않아도 한두 문제 더 만지려고 애쓰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특도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세특은 훌륭함, 뛰어남, 탁월함이었는데 요즘 세특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더 의미가 크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학교 수업이 되게 중요하고 그게 가장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게 수시정시에 모두 다 영향을 미치는 거고, 제발 학교 수업 시간에 엎드려 주무시지 말라고. 그리고 또 이런 동아리 같은 경우도 이런 내실화가 더 중요하다고. 뭘 좀 출품을 하든, 그 보고서도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발표도 좀 열심히 하고, 실패한 것도 괜찮아요. 실패한 거에 있으면 페널티를 먹지 않을, 자제분들이요, 공식적인 학벌이 중졸이거든요. 깜짝 놀라셨죠? 중졸들은 실패도 하고,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중졸이지. 괜찮아요. 그 대신에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느냐? 그게 발전 가능성. 이해되셨나요? 실패를 통해서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 빨간색으로 처리해 놓은 거는 좀 학생부에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학부모님들.
이런 것들 자꾸자꾸 좀 보시고 선생님하고도 상담하실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꾸자꾸 어필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요. 대입변화 전체적인 개요니까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서울대 정시에서 내신 반영이니까 우리처럼 내신 받기 어려운 고등학교는 정시 아무리 잘 봐도 이제 서울대 못 갈까요? 왜 못 가? 이거 좀 보세요. 서울대 공대가 기하, 물투, 화투 중에 두 과목 이상 이수하고 기초 교과목은 1, 2등급 나와야 되고 성취도는 A여야 되고 충실한 세특 기록이 있으면 A를 준대요. 이런 친구들이 정시로 갈까요? 수시로 갈까요? 만약에 제 아들이면 나는 수시로 보낸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정시로 갈 수 있는 애들도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아이들이 내신 관리 잘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우 또 그러면 뭐 연대나 고대도 막 이렇게 퍼지지 않을까? 못해. 이건 서울대니까 하는 거예요. 타 대학은 이렇게 하면 원서 접수 안 해요. 경쟁률 훅 떨어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종의 수치적인 평가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자. 그러니까 어떤 학종에서도 넘버링을 하거든요. 내신을 많이 본다는 게 아니라 어떤 숫자적인 걸 많이 봐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 A, B, C, D 학생 이 중에 제일 우수한 학생 누군 것 같으세요? 또 대학교에서도 C라고 그랬거든. 이 대학교가 내신으로는 1.8 이내가 돼야 갈 수 있는 교과 전형에서는 학추는 그보다 조금 여유 있었지만 내신으로는 1.8 이내가 돼야 되는데 아니 이 내신이 2점 중반대, 2점 후반대 얘는 뭐 일반고가 아니다라는 거 알겠고 아무튼 그런 아이들 데려가니까 학종 좋은 전형이지 양천구한테는 딱이지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을 올려라. 기울기를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평가하는 등급이 1, 2학년 때 게 주로 있으니까 1, 2학년 때 내신 끝까지 잘 관리 좀 하시고 3학년 때는 대부분 진로 선택이니까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보세요. A 학생하고 B 학생하고 누가 더 우수해 보이세요? 당연히 A지. 5일인데 근데 이건 교과 전형이란 얘기예요. 교과 전형에서는 평균 내신을 보니까 학종에선 이걸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준 편차가 작으면 아이들 내신 치열하다는 뜻이거든요.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아이들이니까. 근데 거기서 이렇게 확실하게 1등급을 받은 아이야 끝내주는 아이인 거죠. 간신히 1등급을 받은 아이보단 확실한 아이지. 그럼 B가 더 훌륭하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학종에서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보니까 학교 상황 다 아니까 블라인드 평가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거 보면 다 알아요. 저도 봐도 좀 알아요. 이 학교 내신 치열하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일단 원점수도 보고 이런 걸 다 본다는 얘기죠. 보세요. 서울에 있는 광역단위 자사고 내신 표준 편차가 되게 작잖아요. 근데 이 학교에서 내신이 1.6이면 진짜 최상위권이죠. 그래서 서울대 물리학과 간다고 아주 훌륭한 학생이죠. 의대 안 가고 물리학과 간다고. 그래갖고 물리를 선택을 했는데 물리 선택하니까 이걸 4등급을 받아버렸네. 그래갖고 2등급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보시면 얘는 재작년 아이니까 500명 있는 학교에 200명에 물리투는 332명밖에 없죠. 표준 편차가 작으면 치열하다는 뜻인데 엄청 작죠. 평균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되게 높죠. 잘하는 아이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게 물리투네. 내신 받기 굉장히 어려웠다는 뜻이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자기 성적 떨어질 것 같아서 우리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과목 피한다? 하지 않고 정면 도전한 도전적인 학생,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 붙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종이 참 매력적인 게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아이들을 뽑는 게 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학종이 줄어들어서 앞으로는 뭐 가기 아니에요. 거품이 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당연히 준비하시되 수능과 내신은 별개가 아니다라는 걸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내신이 수능의 베이스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수능 가서 흔들리질 않아요. 탄탄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정시에 대한 숙제 말씀드렸죠. 개념 공부와 그 다음에 기출 N회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만큼 좋은 수능 공부는 없어요. 자, 그리고 학생부는 이렇게 예전에는 무엇을 했는지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건 입학사정관 얘기죠. 언제적 얘기야. 요즘은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를 하기 때문에 이걸 메모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숙제, 수능을 위한 숙제 2개 드렸고, 그 다음에 입시와 수시를 위한 숙제 4개, 아까 마지노선 대학,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모하기 숙제 드릴게요. 메모하기. 자, 뭘 메모하시냐면 선생님이 동아리 활동하면서 이렇게 한 거를 보시고 너의 지식의 심도를 보여줬던 아주 좋았던 활동인 것 같거든. 아주 좋은 활동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 적어줄게. 선생님 잠시만요. 제 메모한 게 있습니다. 뭔데? 제가요 그 주제를 고른 이유는 이랬고요. 준비하는 과정은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그와 관련된 플러스 알파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면 이걸 누가 안 적어줘? 어떤 선생님이 적어주세요. 그래서 뭘 메모하시냐면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를 메모하시는데 포스트잇에다가 간단히 메모하세요. 동기, 과정, 결과 이렇게 해서 간단히 메모해요. 너무 많이 적으면 선생님이 뭐 반영 못 해줘요. 막 동기 적어놨더니 무슨 집안 내력서부터 족보까지 올라가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동기는 학교 수업 시간 중에 뭐 창체 시간에, 뭐 동아리 활동 시간에, 그게 동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억지로 동기 짜내지 마세요. 뭐 사회문화 시간에, 기하 시간에, 그게 동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메모하세요. 그렇게 해서 동기, 과정, 결과를 메모하시면 왜냐하면 대학에서 학생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대학이 어떻게 평가하는 건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학의 평가 기준이거든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학업 능력이거든요. 근데 학업 능력에서도 제가 빨간색을 칠해놓은 지적 호기심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쳐내놨네? 이게 합쳐지면 최고의 학생 기록부거든. 이게 학생부의 학업 능력의 연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학생 기록부에 동기, 과정, 결과가 써 있으면 학업 능력의 연계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줘요. 이렇게 동기, 과정, 결과가 있으면 학업 능력이 연계성을 띄었다. 요즘엔 학생 기록부에 많이 적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적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동기, 과정, 결과 방식으로 돼 있으면 학업 능력에 연계성이 있다. 왜? 이 친구가 보세요. 학교 수업 시간 중에 동기, 이런 거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생겨서 그걸 가지고 조사 발표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동기와 과정에서 지적 호기심, 과정과 결과에서 지적 탐구 능력.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서 연계성을 띠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걸 메모를 자꾸 해두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네가 해 그러지 마시고 엄마 아빠랑 작전을 짜셔야죠. 아들이 언론 미디어 가고 싶어요. 그러면 사회문화 시간에 뭐 아니면은 방송 동아리 시간에 이런 거 언론에 대한 어떤 역할들을 보면서 이러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좋습니다. 그거 써주시는 거 2줄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동기, 과정, 결과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많이 알아, 지금. 사람들이 전국에 꽤 많이 알아요. 제가 진짜? 그런 게 있었어? 뭐냐면, 제가 아까 계속 플러스 알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배운 걸 써먹은 거야. 응용해 본 거야. 그냥 끝낸 게 아니라 응용을 해본 거야. 이걸 뭐라 하냐면, 응용이나 적용, 즉, 적극성, 확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플러스 알파까지 있어야 적극적인 학생이라는 거에 방점을 찍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아까 세특에서 중요한 게 적극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플러스 알파까지 해야 적극적인 학생인 거야. 수업 시간에 열심히 손 들고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알파까지 하면 적극적인 학생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만약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뭐 보고서를 제출했어. 거기서 끝내지 말고 언론 미디어에 관심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세미나를 요즘에 학교에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요. 줌은 뒀다 뭐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 줌 천재잖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찍어서 그냥 유튜브에 올리세요. 편집 안 해도 돼. 왜냐면 우린 중졸이거든. 저 말고. 네, 그래서 농담입니다. 그래서 증거 자료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올리면 플러스 알파의 확장까지 되는 아주 훌륭한 학생. 얘 좀 보세요. 경땡대학교 내 땡땡땡땡 전형으로 간호학과 지원한 두 아이인데요. A가 떨어졌을까요? B가 붙었을까요? 빙고. 얘한테 간호학과 관련된 게 자주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진로 중요하니까 자꾸 좀 엄마 아빠가 워크넷, 커리어넷 활용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중요한 건 내신이 올랐어. 근데 진짜 이 아이한테 정말 활용 점정이 된 건 뭐냐면
생명과학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동기 과정 결과를 선생님이 적어주셨대. 근데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플러스 알파 확장을 한 거야. 정말 최고의 학업 능력이죠. 이해되셨죠? 자,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동기 과정 결과를 그런 식으로 어떤 학생 기록부에 있는 거 좋은데 모든 과목에 다 그렇게 있으면요 살짝 느끼해져요. 플라스틱 서저리 같아. 예쁘긴 예쁜데 약간 성형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3년 동안 3학년까지 한 5개 정도 에피소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 하나, 2학년 때 둘, 3학년 1학기 때 한 2개 정도 에피소드가 그렇게 적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사회과학 계열에 뭐 언론 미디어 쪽 간다 그럼 1학년 때 뭐 그런 거에 탐구를 해봐서 동기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탐구해봤다 뭐 이렇게 찾아봤다 진로 탐색을 해봤다 그럼 2학년 때 사회문화 시간에 그런 거 가지고 뭐 아까 보고서 내봤다. 그리고 세 번째 실제로 뭐 미디어의 어떤 통계 자료들을 만들어서 뭐 수학하고 관련돼서 뭐 확통을 가지고서 뭘 해봤다. 아우 좋죠. 그리고 3학년 때 그걸 가지고 친구들한테 세미나를 한번 열어줬다. 그리고 내년에 대선도 있으니까 그런 통계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어떻게 보고되는지 통계의 어떤 착시 현상은 뭔지 이런 걸 막 했다. 너무 제가 그래서 세 번째 숙제 드릴게요. 세 번째 숙제 뭐냐면 학생부의 테마를 정하시는 거야. 테마. 학생부의 테마 정하기. 그러니까 우리는 언론 미디어에 대한 연구. 아 좋다. 만약에 기계공학과다 그러면 그냥 기계공학과 그러지 마시고 나노 로봇 기계. 그래서 의료용 기계 개발.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언론의 어떤 순기능에 대한 연구. 뭐 이런 식으로 해두면 그게 이렇게 쭉 흘러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2학년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2학년 1학기 아직 안 끝났지? 2학기, 3학년 1학기면 충분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숙제 드렸습니다. 정시를 위한 숙제 2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입시와 수시를 위한 숙제 4개 중에 3개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좋은 성과가 나올 거고요. 요거는 선생님들 설문조사를 한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 기록 그러니까 우수함, 탁월함, 뛰어남이 아니라 사실을 관찰한 거에 대한 기술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적어주실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적어주기 가장 좋은 활동이 강의예요, 보고서 글쓰기예요, 모둠 활동이에요, 토론 발표예요, 실험 실습이에요. 이거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쓰기 좋다라고 하신 게 이거잖아. 열심히 해야겠네. 토론도 좀 많이 하고 발표도 좀 열심히 해야겠네. 그거 시간이 아까워요. 저희 아들도 정시로 갔거든요. 나쁘지 않은 대학 갔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갔어요. 다 했어요. 정시로 갔는데도. 어찌나 열심히 하시는지. 어느 때 보면은, 야, 너는 좀 정시 쪽의 비중이 더 큰데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돼, 아빠. 난 진짜 너무 기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속은 터졌었지. 아무튼,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아요. 보고서 글쓰기도. 이런 것도 선생님 써주기 좋대요. 그리고 또 인성이라는 건요, 뭐 인간성, 됨됨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공동체 생활에서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쓰기 좋은 건 모둠 활동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요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학생 기록부에 우수함, 뛰어남, 탁월함 이런 것만 가지면 교수님들이 바로 뭐 하는지 아세요? 이 아이의 성적을 봐요. 딱 봤더니 뭐야? 아니 이렇게 뛰어난 애가 왜 2등급밖에 못 받았지? 내신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고등학교가 아닌데 평균도 좀 높은 편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93점 받긴 했지만 아니 1등급을 기대했는데 왜 2등급이지? 얘가 문학이 약한가 보다. 문학을 좀 못하나 보다. 그러면 국어의 다른 거를 보시겠죠? 그랬더니 역시 뛰어나고 탁월하고 막 훌륭하고 막 100일장에서 상도 받고 막 그렇지. 국어 잘하는 국어 천재지? 이런다니까요. 딱 봤더니 뭐야 또 2등급이야. 얘 왜 이래? 뭐지? 이 학교가 문제가 있나? 아니면 이거 세특에 좀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솔된 거, 실패한 거, 부족한 것도 적어주시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고 학생기록부에 여러 가지를 훑어보니까 그래서 뭐 1학년들은 나중에 면접에서 그런 얘기들을 좀 풀어나갈 수 있겠지만 뭐 2학년들은 자기소개서에서 그런 걸 소명할 수도 있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93점 받고 2등급 받으면서 내가 정말 디테일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큰 반성을 했다.
얘 원래 잘하는 아이구나. 근데 디테일을 좀 놓쳤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면접이나 자기소개서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선택 과목 1학년들 선택 과목 하실 때 제가 정말 혹시 당부 드리려고 이제 정리 단계인데요. 정리하신, 뭐라고? 네, 선택 과목 하실 때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이거 부담스러워서, 그러지 마세요. 친구 따라가는 거 진짜 안 돼. 교수님, 아니, 너는 왜 기계공학과 가는 친구가 물리를 안 하고 화학을 했니? 네, 저의 친한 친구가 화학을 했기 때문에. 진짜 바보. 그래서 좀 다양하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습법으로 정리할게요. 그냥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숙제 아니고요. 제가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뭐냐면, 한 달에 수학 600문제 풀기 도전. 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면서 한 달에 600번까지 나오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진짜 많은 문제들을 좀 틀려도 괜찮으니까 좀 다뤄보는 거예요. 좀 낯이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개월만 한번 해보세요. 자기학습으로 3개월만 해보세요. 이거 성적 안 오를 수가 없어요. 1800문제 풀고도 성적 안 오르는 애들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되 연습장 혹시 아드님 연습장 이렇게 쓰는지 한번 보세요. 이러니까 맨날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눈도 공부한다니까요. 눈도. 제가 목독복습 얘기했잖아요. 연습장을 이렇게 바꿨어요. 실수가 훅 줄어들더라고요. 시험지도 깨끗하게 푸는 연습을 했더니 실수가 훅 줄어들더라고요. 계산 실수가. 그러니까 좀 깨끗하게. 이거는 이 잔소리는 부모님밖에 못해요. 부모님밖에 못하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보시고. 그리고 요거 하나 좀 참고 좀 해보세요. 평상시 모의고사 때보다 수능 성적 떨어지는 애들 개념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 수업 끝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킬만 배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학원 수업과 인강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학교 수업이 기저가 돼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꾸준히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출 N회독에 실전 훈련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공부도 굉장히 의미가 커요. 관성을 유지하는 거거든. 논술도 이 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꾸준히 한다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시험에 5개명인데요. 이걸 이렇게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와요. 괜찮아. 실력만 탄탄하면 돼. 뭐 그러시면 뭐 괜찮지만 실력이 탄탄한데 성적이 안 나온다?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이건 계명이에요. 계명.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학습법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전국에 공부 더럽게 못하는 아이들의 20가지 패턴이에요. 이 중에 아드님 거 몇 개나 있나 보세요. 아드님도 책상에 한 번 앉기 되게 힘든가요? 공부하기 전에 집안 대청소하고 공부해요. 네? 그리고 시험 기간만 되면 국민 좌담이랑 시사 프로를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아니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뽑는 게 뭔 상관이야 자기랑. 16번 보세요. 기적을 믿는 애들이 있어요. 참 정말 진짜 바보예요 바보. 이러지 말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 말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간 남으면 빙고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이거 빙고 기둥 세우시면 이번 기말도 폭망이라고. 요거 위험한 거 딱 보이시죠? 네. 요거 위험한 거 딱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 기둥 위험한 거 딱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이들 제발 이러지 말라고 좀 바보 같은 짓 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오케이. 자, 정리할게요. 상위권과 비상위권 저희가 통계 자료를 만든 건데 상위권과 비상위권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딱 보면 아시겠죠? 꾸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부량이 일단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네 번째 숙제 드릴게요. 12시간 이상 공부하기 하루에. 하루에 12시간? 얘도 6시간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12시간? 이거 학교 수업 시간 포함. 뭐 인강 들은 것도 포함, 책 읽은 것도 포함, 쉬는 시간에 자투리 시간에 이렇게 공부한 것도 포함, 다 포함시켜 드리는 거죠. 학원 수업 들은 것도 포함. 근데 저희 아들 시켜봤더니 11시간 반 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잠깐 공부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투리 시간 공부해야지 12시간 나와. 해보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남은 500일, 800일 보내보라고 하세요. 그러고도 성적이 안 오르진 그거 진짜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애 못 봤습니다. 아시겠죠? 꼭 좀 해보라고. 아니 얘네들 딴 애들 다 공부하는데 지는 왜 바쁜 거야 신학기 때 뭐 하느라고. 중간고사 보고 나니까 공부해서 딱 손을 떼버려. 대학 간 줄 알아.
그래서 뭐라고 좀 갈궜더니 갑자기 기말고사 본 다음에 공부 시간이 쭉 늘어나. 이제 와서 여태 안 하다가 이제 갑자기. 근데 더 중요한 건 얼마 안 가서 금방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공통점을 보면 꾸준하게 하는 아이들은요, 할 게 많아야 돼. 할 게 많으면 꾸준하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수시간, 정시간 어떤 하나도 버리지 말란 얘기. 할 게 많고 정말 막 부지런을 떨어야 그냥 헉헉대면서 해야 그래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제분들 좀 도와주셔야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 오늘 뭘 도와줘야 될지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셔서 자제분들 목표하시는 대학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는. 그래서 정말 나중에 500일, 800일 이후에는 저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부모님들은 여기 오셔서 질문도 좀 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자료도 좀 달라고도 하시고 그리고 또 제 유튜브 가셔서도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도 좀 달아놓으시면 제가 답변 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자제분들 목표하시는 대학교들 꼭 합격하시고 다음에는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